철저하게 준비했네. 그럼 누굴 상대하는데? 이 방 안에 놈의 흔적이 남아있다. 형제살인사건 기억나지? 놈이 확실하다. 앞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이 안에 놈이 있다. 잡았다. 이놈. 띵잘. 핸드폰 좀 꺼요. 좁디 좁은 고시원 단칸방. 아침 대바람부터 울려 퍼지는 휴대전화 신동소리.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너머에서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건지 뜬금없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내 오랜 친구야. 뭐야? 싶어 전화를 끊어버린 오늘의 주인공 택록은 수십 년간 강력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인데요. 금호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택록은 실력으로는 꽤나 인정받는 형사였지만 모두를 왕따시키는 독단적 성격으로 상사들과 잦은 트러블을 겪어왔고 그로 인해 승진에서도 늘 좌천되기 일쑤였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모경찰서 서광수 서장님을 모셨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던 동기는 이렇게 벌써 서장까지 달고 쭉쭉 승진해갔지만 그는 여전히 경유에 머물며 현장에서 발벗고 뛰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웬 이학주 씨. 네가 왜 여기 있어? 선배님한테 일 배우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죠. 쟤 뭐야? 아, 잘 아신다면서? 야, 잘 알기는 개뿔. 야, 저번에 서울 파견 갔을 때 그거 내가 보조하던 애야. 아, 부천아 씨. 가뜩이나 신경 쓸 일 많아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혹 하나 더 붙는 느낌이었는데요. 현석이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무슨 연락? 아니 그냥 서장님 뒤치다거리가 뭐 보통이겠어. 알아서 하겠지. 형사님! 잠시만. 형사가 되기 위해서 무술을 익히고 담력도 키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뿅뿅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한 나쁜 아저씨를 잡으러 가는 날. 저 안에 마상구라고 전과 오법인 놈이 있어. 평소 택록의 오른팔로 있던 성아와 새로운 경찬이 함께 보조로 나섰죠. 마약 공급책이요. 들어가서 걔 찾아가지고. 얼굴만 확인하고 바로 와요. 저 혼자요? 우리 얼굴 알아서 그래요. 왜 겁나? 오버하지 마요. 올리면 경찰도 막 담가버리니까. 선배들의 입놀림에 한 큐에 말려버린 경찬은 그렇게 혼자 위풍당당 그놈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리죠. 야, 뭔데 나 이렇게 쳐다봤냐? 이 남자 마상구. 처음 본 얼굴인데? 강력계 형사 송경찬이다. 그래도 깡은 좀 있었는지 경찬이 눈을 불알려보지만 야, 형사가 여기 왜 이렇게 어색하냐? 그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 형사. 아유. 왜 왔어? 결국 나타나버린 성아. 이 형사 새끼였구나. 이제부터 공무 집행할게요. 그녀는 숨겨왔던 힘을 드러내 참교육을 시전했는데요. 상구는 치사하기 싫이 혼자서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오랜만이다. 밖에선 택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 또 있네. 쫓기나 하지 왜 전화하고 지랄이야. 뜬금없이 시작된 마라톤 대회. 내 가스배달 하지 말라 그랬지. 안 한다고요, 진짜. 천사장이지. 너 천사장한테 약 받지? 그럼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나 이제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저런 웬 오토바이와 부딪혀 넘어지고 맙니다. 어르신, 그때 어묵을 먹다 나타난 진구씨. 도와드려요. 아, 위험해. 빠져. 야, 위험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진아는 택록을 대신해 범인을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너 뭔데 자꾸 쫓아? 노인을 공경해야지 아무리 범죄자라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성민이 형이 노인까지는 아니지 않나? 은근슬쩍 한 방 매겨버리고 상구를 잡는 데 성공한 진아. 누구 불러드려? 그는 쿨하게 자리를 떴죠. 금호소 강력팀으로 와. 내 용감한 시민장 줄게. 금호소로 돌아와 우연석 과장에게 전화를 거는 택록. 여보세요? 어디야? 야, 이거 말고 딴 거 없어? 지금 회의 중이라 좀 바쁜데. 야 보자고 했잖아. 왜 연락이 없어? 아니라고. 미안해요. 내가 연락할게요. 하지만 현석은 메소드 연기를 펼치며 그의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택록과 현석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둘도 없는 동료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져 갔는데요. 다들 출동했어? 식당이요. 사장님이 신임 과장님 오셨다고 다들 모이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신임 과장을 맞이하기 위해 열린 회식. 그곳엔 아까 봤던 진안이 와 있었죠. 자, 이번에 수사과정으로 온 국진한 경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진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군청에 있을 때 제가 윗분 들이받아서 여기 금호소로 좌천돼서 왔다는 거. 자신의 능력이 이젠 한계다 싶은 분은 알아서 내근으로 빠지시든지
당분간 휴직을 하시든지 바랍니다. 택록만큼이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따로 없던 그 두 언짢으셨어요? 남자의 은근한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야, 역시 윗대가리는 아무나 들이받는 게 아닌가 봐. 형사님이 하실 소린가요? 이전 청장님들 들이받고 2차례나 강등되신 분 덕분에 아직 경이시고. 오자마자 기강 한번 잡아보려는지 시비 한번 조져보지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순직이 내 꿈이야. 연배 있으신 형사님들 쉽게 말로 턴데 저 불편합니다. 상하 구분은 좀 하시죠. 꼬뭐 징계 때려. 너도 말로 튼가. 만만치 않은 택록의 반격. 생동이는 왜 자꾸 보자는 거야? 먼저 회식 자리를 떠난 서 서장은 현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젠 천사정도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둘은 남들이 모르는 꿍꿍이가 있는 듯 했는데요. 광순이 많이 컸어. 우리 동네 서장님도 되고 다음 선거에 공천 진짜 받는 거예요. 사실 서 서장은 다음 시의원 공천을 받아 정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 사이 택록에게 현석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 어디? 그날 밤 현석을 만나러 가는 택록. 그런데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못 들어준 친구, 내 오랜 친구. 오랜만이야. 이 양반아. 나이 살이나 먹고 뭐 장난 전화야. 지금 어디가?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딱 잘라 말할게. 가지마. 거기 가면 후회해. 협박하냐? 친구라면서 이상한 말들을 씹으려는 전화 너머의 남자.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땐 너무 놀라지 마. 마음의 준비는 하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냥 장난 전화라 생각했고 과거 현석과 자주 함께 가던 식당으로 향했죠. 저 우과장님 아니냐? 아니, 두 분이 술도 마십니까? 야, 저 투샷 진짜 오랜만에 본다네. 아니, 근데 둘이 친해요? 친해. 한창 때 진짜 친했어, 둘이. 완전 친했어. 천사장 어딨냐? 천사장 얘기를 하며 바로 본론부터 꺼내는 택록. 너 마약은 안 된다고 했지. 누구야? 우연석이야? 네 뒤에? 뭐라고요? 사실 현석은 서서장과 함께 천사장의 뒤를 봐주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나 봅니다. 천사장 지금 어디 있어? 야 우과장, 김택록 그 양반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냐? 커버 좀 쳐. 어? 내가 좀 뭐 마약에 손이라도 댔다는 거야? 형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설마 서서장, 천사장 세 사람 관계 다시 한번 따볼까? 잘 들어. 형이 다 정리할게. 진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수할게. 택록은 현석을 설득하며 모든 사실을 밝히자고 제안하는데 잠시 후 고시원으로 돌아온 택록. 비누를. 고맙소. 형 내일 다시 보자. 진짜 다 얘기할게. 내일이면 끝나.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는 현석의 다짐을 받아낸 택록은 개운하게 씻고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며칠 후면 곧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초등학교 이후 사진이 없네. 그는 형사생활을 하며 겪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아내와 이혼 후 가족과 따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옆방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옆방 누구야? 새로 들어왔지? 왜 그러시는데요? 시끄러워요? 너무 고요해. 양기태. 택록은 입실 정보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양기태. 너 형제 아직 남았잖아. 출세한 지 좀 됐어요. 교정 성적이 뛰어나고 교화와 갱생이 갑이라고. 택록이 수사를 했던 굴다리 방화 사건의 범인이었는데요. 아직도 내가 방화 사건 진범이라고 생각해요? 저 진짜 아니라고요.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방 빼라. 안 돼요. 누명 벗기 전까지는. 과연 그는 왜 택록의 옆에 찾아온 것일까요? 벽 두드리지 마라. 핸드폰 좀 바로바로 받으세요. 기태를 뒤로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또다시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죠. 내일 번호 딴다. 마음의 준비는 했어? 그래, 놀랄 준비도 했다. 그런데 우연석 과장, 지금 죽어가. 현석의 얘기를 꺼내는 전화 너머의 남자. 너 누구야? 친구라고 했잖아. 일단 적어. 금호선 3번 등산로 2.5km 지점. 이정표 우측 절벽으로 와. 내가 안 간다면은 그럼 우연석은 네가 죽이는 거야. 곧바로 현석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일 보자. 그래, 내일.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님을 깨달은 택록은 친구라는 남자가 알려준 금호산 절벽으로 향했는데요. 그러다 쓰러져 있는 현석을 발견하고야 말았죠. 현석아. 그리고 잠시 후 핸드폰 좀 받으라고요. 다음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는 흐릿한 기억에 눈을 뜬 택록. 그에게 성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우 과장님 만나셨어요? 너 왜? 선배님, 우 과장님 사망했어요. 현석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지난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택록. 괜찮아. 너무 늦었어요. 형이 알았으면 더 일찍 날 잡았어야지. 그런데 또다시 친구놈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살인자가 된 기분이 어때? 내가 죽였지만 결국 네가 죽인 거야. 앞으로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존재에 대해 발설하면 또 누군가 죽겠지. 너 원하는 게 뭐야? 게임. 네가 이기면 날 체포해. 네가 이기면 나 대신 네가 구속되는 거지. 아주 쉬운 게임이야. 너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내 과거 속 살인범을 잡느냐, 살인범이 되느냐. 서울 가서 처신 잘해. 베테랑답게. 이제 그는 친구놈과의 숨막히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김 선배님인데 국과장이 감당이 될까요? 이미 전날 밤 현석과 함께 있었다는 정황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버린 택록. 진아는 지난밤 찍힌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싸우셨어요? 캐캐 묵은 추억 좀 곱씹었다. 곱씹은 게 아니라 폭발한 것 같은데 감정이 지금 속으로 즐기고 있죠. 소소한 정황만 있지 결정적인 물증이 없잖아. 너 그렇게 말랑하게 몰아붙여서 어떤 호구가 자백을 할까? 하지만 택록은 친구놈의 협박에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는데요. 왜 바로 신고 안 했습니까? 서울 가서 처신 잘해. 베테랑답게.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내 방에 왔는지. 야, 나 어젯밤에 어떻게 돌았냐? 택시 타고요. 택시? 기억이 안 난다. 서장님 오라고 해. 담당은 접니다. 광수야, 빨리 끝내고 싶으면 들어와. 지휘 해제하고 전단팀은 고려. 대신 우현식 사인은 일단 실적에 의한 추락사다. 동의하지? 시간 좀 주자고. 조사실을 빠져나온 뒤 택록이 향한 곳은 살인 용의자가 된 날에 따님이 결혼을 해요? 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다름 아닌 딸의 결혼식. 뭐야? 나눠주라고 한 청첩장은 나도 안 받고 안 갔어. 세상 혼자 형사지? 그 잘난 범인들 잡으시느라고.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날에 택록은 살인 용의자가 되어버렸죠. 축하는 못해줄 망정 미행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왜 이쪽으로 오시지? 왜?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여기서도 뵙네요. 밥이나 먹어. 예. 얼떨결에 같이 식사까지 하게 된 그들. 저희 전담팀 배속됐어요. 어쩌라고? 형님! 천암. 그때 처남이 나타나 주접을 떨기 시작하는데 나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요. 왜 이혼하셨어요, 우리 누나랑? 누나는 이혼까지 바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막 지금까지 막 양육비, 생활비 이런 거 다 대주고 고시원에서 지낸다면서요. 택록의 사연도 꽤나 복잡한 듯 보였습니다. 아빠! 나 요새 옛날 생각 많이 한다. 잘 몰랐는데 고마워. 아빠 갈게. 짧지만 애틋했던 딸과의 대면을 뒤로하고 다시 밖을 나서려는데 김지우 신부님, 혼주시죠? 아까 이 화원 직원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보낸 카드 한 장. 바로 친구놈이었는데요. 화환 어때? 신경접 썼는데. 적당히 해. 10년 전 형제 살인 사건 기억나지? 동생놈이 재산 때문에 형을 죽이고 안매장했잖아. 증거 조작이야. 니들이 조작한 거잖아. 그 칼 조작한 거잖아. 진짜 범행 도구 찾아서 세상에 밝혀. 그 사건하고 우윤석이가 무슨 상관이야? 모든 시작은 우연석 때문이니까. 그는 10년 전 증거 조작이 있었던 형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죠. 왜 형제 사건이지? 그 사이 진아는 지난밤 현석과 택록의 동선을 수사하며 CCTV 기록을 살폈습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해서 기사 신원 확인하고 신병 확보하세요. 과장님 말씀 좀 잠깐. 비리를 엄청 저질렀어요. 둘이요? 우현석 과장하고 서장님. 그러다 서 사장과 현석이 저질렀던 비리 사실들을 전해 듣는 진아.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지역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다 헤쳐먹고 우현석 과장이 뭐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암암리의 서장님이 뒤를 다 봐준 거예요. 저는
서 서장님이 제일 의심스러워. 택록은 10년 전 형제 살인 사건을 다시 살펴봤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내 거. 그럼 네 건 어디 있는데? 네가 조작했지. 금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혈액암 말기로 형 집행정지되었네요. 사건의 범인은 최교일을 찾아간 택록. 범인 누구 어디 있어? 어디다 숨겼어? 그거 못 찾으면 전 무죄죠. 분명 그가 범인임이 확실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증거물이 될 흉기는 찾지 못했었죠. 풀어주시죠. 현재 그는 이미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역시 친구가 아니다. 택록은 최교일이 수감되어 있었던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피해자 엄마라고 하던데요. 피해자 엄마요? 피해자의 엄마.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 제발 우리 세영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제발.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그 사건에?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던 형제살인 사건 담당 형사시죠? 금호산 근처에서 실종된 한 소녀의 엄마였죠. 우리 학교끼리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가출 한번 한 적이 없는 애인데. 여기 뭐해? 시간 없어. 댁에 가서 기다리세요. 만일 아이가 여전히 실종이면 그때 최교일이 아이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아이의 유골이 나온다면 최교일이 범인이다. 세영이 그날 우리랑 금호산 입구에서 헤어지고 무슨 일 당한 거 맞아요.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세영이 그 산에서 사라졌다고요. 그 노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서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캐묻는 택록. 10년 전 형제 살인 사건.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해. 그때 증거 조작. 그는 최교일을 잡아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지문하고 혈액 확인해봐요. 형도 알았잖아. 난 모르는 일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묵인한 거겠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증거가 눈앞에 제 발로 나타났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형도 알고 있었다고 밝히면 어떨까? 불명예 퇴임의 시의원 퍽이나 되겠다. 그게 지금 사건하고 무슨 연관인데?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어. 친구놈의 요구대로 최교일이 사용했던 진짜 증거인 흉기를 찾아내기 위해 애들 모아서 금호산으로 보내. 실종된 소녀의 시체를 수색하기로 합니다. 금호산을 지나다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소녀를 최교일이 죽였다면 만약 소녀의 시체를 찾아낸다면 진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은 상황. 현석이가 주점에서 누군가 통화를 했어. 통화한 이력은 없던데요. 우연석이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 거다. 상대는 친구다. 놈이 이곳으로 우연석을 불러냈다. 우리의 지역을 잘 아는 nom일까? 택시기사는 우 과장님 혼자서 산을 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협상을 기대했지만 무언가 틀어졌고 결국 둘은 초면이 아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수색을 하며 친구놈의 정체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왜 여기에? 어디선가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는데요. 그놈이다. 택록은 재빠르게 그를 뒤쫓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절벽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택록. 너 누구야? 말해! 친구놈은 말없이 그에게 동아줄을 내려주며 보는 이들의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택록이 간신히 올라오자마자 호다닥 도망가버리는 친구 녀석. 역대급 친드레가 따로 없는 녀석이었는데요. 택록이 이 수단을 겪고 있는 사이 금호산에서는 결국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칼 나왔어. 그리고 진짜 증거물인 흉기까지 말이에요. 최교일을 잡아넣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었던 택록. 그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걸 끝까지 찾았다면, 증거를 조작하지 않고 진짜 증거를 찾기 위해 더 노력했다면 이 소녀의 시신은 조금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택록은 소녀의 엄마를 볼 면목이 없었고 증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증거를 조작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마는데요. 제가 했어요. 최교일 그놈 잡으려고. 그때 증거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따님을 좀 더 일찍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야 우리 애 찾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 죽인 그놈 살아있나요?
죽어갑니다. 그 사이 진안의 서 서장에 대한 의심은 더더욱 커져만 갔고 여기 오자마자 10년 전 사건이 다시 터지질 않나. 경찰이 동료를 죽였다는 수사를 하질 않나. 너 때문이잖아 임마. 저요? 그래 너가 와가지고 임마 우리 서가 이렇게 발칵 뒤집어진 거잖아. 과장님도 오셨죠. 그러니까 두 분이 오시고 나서부터 약간 좀 오케이. 그럼 저랑 손영사랑 둘이 합니다. 둘 다 일복 터진 외지인이니까. 결국 경찰과 함께 서 서장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하기로 하죠. 이 형사는 용의자분이 용의자 같습니까? 흔들리세요? 네. 솔직히. 의외네요.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뀐 게요. 우리 경찰이 10년간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 끝에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택록의 증거 주작을 알면서도 묵인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의기양양 인터뷰를 하고 자빠진 서 서장. 그때 친구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증거 전형 누가 했냐고? 나야. 내가 그랬어.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봤지. 부끄러운 줄 알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럼 날 돕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그렇게 안 했으면은 못 잡았어, 최교희를. 그렇게 당당해?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네가 모르는 너의 잘못들 밝히는 거. 우연석이를 왜 죽인 거야? 그동안 방관한 건 너야. 우연석이 비리 저지른 거 알았잖아. 그러다 이 사달이 난 거야. 현석이가 죽을 죄를 짓진 않았어.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택록은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았는데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시기에 여고생이 딱 나와줘서 우리 서장님 인지도를 확 높여주는구만. 한편 그 사이 서 서장은 또다시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몰래 도청을 하는 진안. 번호가 중요하냐? 위치가 중요하지? 뭐 발신번호 표시 안 푸는 건 쉬운 줄 아나. 위치 뜨면은 체크해놔. 몸이나 조심하소. 택록은 업자를 통해 일단 친구놈의 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죠. 푹 쉬었어 친구? 이제 내가 뭘 하면 되지? 양기태 꿀다리 방화 사건 진범은 따로 있어. 찾아. 누명 썼다고요. 그거 다 조작이라니까. 그리고 형제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엔 기태가 누명을 썼다던 굴다리 방화 사건의 진범을 찾으라는 친구 녀석. 양기태 있냐? 뭐 하시는 거예요? 형사님! 택록은 곧바로 기태의 방으로 찾아가는데 그의 방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자식 이거 뭐야? 저 사람 맞아요? 과거 방화 사건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범인을 기태로 지목했었지만 기태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고 확실해? 맞잖아. 피해자가 지목하는 거.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범인 새끼 뒤집 당한 거라고요. 사건 현장에서 네 핸드폰 번호가 잡혔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다고.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나홀로 조사를 시작한 것 같았는데요. 잠시 후 나타난 기태. 그럼 이건 다 뭐야? 그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만났어요. 우연석 과장이요. 네, 무죄 증명해요. 자신의 무죄를 밝히라며 현석을 찾아갔었던 기태. 김택록 형사님 찾아갈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 가지고. 얌전히 있어. 챙겨줄 테니까. 너 5년 썩은 거 내가 충분히 보상해주겠다고. 재심받아 승소하면 뭐 어쩔 건데. 10년 넘어봐야 꼴랑 몇 억이야. 기다리라고. 알았어? 이 사건의 배후에도 현석이 얽혀있는 듯했습니다. 과연 진범이 누구길래 현석이 이렇게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피해자 얼굴을 본 거야? 잠깐이지만 봤어요.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기태.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였고 그 길을 지나가던 기태가 뒤를 쫓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우연석 과장이 나한테 뒤집어 씌웠고요. 이 새끼 이거 돈 받고 거짓 진술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또한 그 진범에게 돈을 받고 거짓 진술에 동참했다는 것. 저놈만 찾으면 돼요. 범인 새끼 얼굴 확실히 봤어요. 기태는 그동안 자신이 조사를 했던 정보를 토대로 이 동네에서 그 정도 고급차 타고 다닐 만한 놈들은 이놈들밖에 없어요. 유력한 용의자 몇 명을 추려냈고 도와주세요. 챙겨드릴게요. 7대3. 누가 찌린데요? 나. 택록은 그를 도와 진범을 잡기로 하죠. 어차피 그게 친구 녀석의 요구였으니까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 사이 진아는 현석이 죽었던 그날 택록이 타고 갔던 택시기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니 그래도 저 취한 분만 태우고 어떻게? 에이. 그래도 갔죠.
같은 중학교 오실래요? 블랙박스엔 등산복을 입은 친구 녀석이 쓰러져 있는 택록을 태우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배가 이게 좀 누명 쓴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등산복 얘가 좀 더 수상한 것 같아요. 공범일 수도 있겠죠. 그쵸? 이 사건으로 이게 시 의원은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아요. 택록의 알리바이가 조금씩 입증되자 진안 또한 의심의 방향을 서 서장 쪽으로 더 기울이게 되는데요.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서장님한테 유리한 판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던 중 현석이 죽기 전 행적을 조사하던 팀장은 그가 2달 전 어느 한 카페에서 우 과장님. 웬 의문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죠. 2달 전? 두 놈 중 하나가 진범일 확률이 높다. 조사 끝에 용의자들 중 진범에 대한 윤곽이 좁혀지긴 했지만 3일 전에 사망했어요. 진범의 얼굴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진범을 확증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놈은 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놈과의 마지막은 어떨까? 끝이 없는 시작은 없다. 시작은 놈이 했지만 끝은 내가 맺는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고뇌하고 있던 중 진안이 고시원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누군가. 너 뭐하냐? 택록은 의문의 헬멧남을 뒤쫓기 시작했죠. 용의자님? 그러다 고시원을 찾아온 진안을 만나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너는 왜 택록 선배님이야? 이유야 있죠? 어떤 이유? 서울에서 잠깐 뵀을 때 나도 저런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놈씩 치자. 네가 뒤 내가. 엄청난 혈투 끝에 헬멧남을 잡아내고야 맙니다. 끝났어? 굴다리에서 보자고 해. 예, 굴다리에서 만나시죠 지금. 늦었잖아. 올 걸 여기 떠야죠. 이놈이냐? 굴다리 방화 사건의 진범 안주용. 맞구나 병원장 아들. 오늘 밤 뜨는 게 니들 싫어니? 당장 치라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는 바로 서 사장과 함께 모임을 갖던 병원장의 아들이었는데요. 아가. 주영은 수신호를 알아듣고 곧장 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안중씨? 미리 대기를 타고 있던 성아와 경찬에게 붙잡혀버리고 말았죠. 서 사장을 찾아간 병원장. 무슨 사고 쳤어? 너야 주영이? 우리 애가 잡혔어. 주영이가 청부 살인을 했어. 실패했고. 누굴? 양기태. 누구? 굴다리 방화 사건 범인 니 모르지? 진범이 우리 애야. 우연석이 처리해줬고. 금호병원 병원장을 소환 조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서 사장은 그를 냉정하게 내쳤습니다. 절제대로 진행해. 형수야, 살리도 우리 친구 아이가. 그거 고칠 찌릿대 얘기 아니야? 내가 혼자 안 죽지. 니랑 우연석이 저지른. 나랑 우연석이가 아니지. 너도 포함한 우리지. 그리고 우연석이 죽으면서 그 모든 업보를 다 가져갔고. 설마 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정어린 충고 하나 할게. 닥치고 시키는 대로의 친구야. 과연 그는 어디까지 바수를 뻗치고 있던 것일까요? 병원장이라고 얘기했고 별 얘기 없어? 네, 전혀. 자신 있다는 얘긴가? 서 수장은 계속 친구의 미션에 엮인다. 천 사장 못지않게 서장이 우연석을 죽였을 리는 없고 대체 뭐지? 어쨌든 서장이나 천 사장이나 식구를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다. 날 돕는 사람들이 많아. 양기태 씨를 살인교사하셨네. 안주영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진안. 5년 전에 사건 담당이었던 우연석 과장과는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까? 글쎄 변호사 언제 오냐고요? 뭐 하는 거야? 이 동네가 참 재밌더라고. 너 같은 새끼를 경찰이라는 놈들이 비워나하고 말이야. 조작이며 은폐며 일상다반사야. 어쩌라고? 우 과장 혼자서 하기엔 사이즈가 너무 커. 누구야?
여기 서장이야. 있으면 안 돼. 그럼 최대한 선처해줄게. 하지만 주영은 이내 다른 관할로 이첩이 되고 말았죠. 이 사건을 포함해서 우 과장 추락사도 다른 관할에서 마무리 지을 거야. 되네가. 예. 저는 우 과장이 타살되었다고 봅니다. 날 의심하나?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수사합니다. 내가 우 과장을 죽였다고? 아니면 방화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데 내가 관여했다고? 사건 이첩을 제고하시면 명백해지겠죠. 그래서 이첩하는 거야. 명백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선을 넘어서 내 아들을 의심하는 거야. 기태를 찾아간 택록. 일어났냐? 문짝이 왜 빵꾸가 났어요? 핸드폰 지인동에도 발딱거리던 놈이 잠만 잘 잔다. 아 불안해서 약 먹고 잤어요. 그는 진범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누가 범인 잡아달랬어요? 돈 받아달랬지? 재심 신청해. 변호사 대줄게. 그깟 보상금. 너 죽이려고 그랬어 임마. 그러니까 이사 왔잖아요 형사님 옆방으로. 무죄 받고 보상 받고 당당하게 어머니 뵈러 임마. 너 임마 돈보다 임마 면목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 엄마한테. 그 사이 팀장은 진안에게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내던지기 시작했는데요. 금호 씨는 부임하기 전에 오신 적 있나요? 어릴 때 잠깐 말곤 커선 처음이죠. 그럼 그 우 과장은 부임하고 처음 뵙겠네요. 갑자기 그건 왜? 그 우 과장 사고 당하던 날이 잠깐 봤었는데 그 아는 눈빛인 것 같아서요. 그랬나요? 진안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알게 된 것이기라도 한 걸까요? 어제는 어떻게 온 거냐? 그게 중요해요?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야죠. 사건들은 어떻게 됐냐? 이첩돼서요. 본청 지시로. 역시 서수장이 무관하지 않다. 이후 택록은 상화, 경찰과 함께 금호산 보강 수사를 시작하는데 나 잠깐. 경찰의 모습에서 그냥 친구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신장과 체구가 같다. 너 방금 점프한 거 다시 한번 해봐. 뭐지? 실루엣이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요? 한조가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들어가세요. 저 숲으로 뛰어봐. 왜요? 뛰어! 멈춰! 생각해보니 이 녀석은 왜 갑자기 서울에서 이곳으로 발령을 왔을까? 너 여기 처음 뛰어? 아니 뛰라고 하셨잖아요. 너 우리 서에 왜 왔어? 존경 따위 집어치우고 임마. 저 이제 존경 안 하는데요. 너 서장하고 어떤 사이야? 우리 엄마랑 동창이세요. 백 좀 썼어요. 처음에 선배님한테 일 좀 배우고 싶었죠. 근데 이젠 아니다. 살인 혐의에 사건 조작에 증거 조작에 그리고 저희한테 일을 시킬 거면 자초지종 정도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여기서 피해자 사체 발굴될 때 그때 어디 있었어? 성화 선배랑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서해 있었어요. 선배 지금 너무 예민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쟤는 그렇다 치고 저까지 못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 고민돼. 저희 씨. 데리고 돌아가. 택록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상처. 저 여기 온다니까 형사님 얘기를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잡지 않으면 잡힌다던데요. 진안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죄다 친구로 보여. 이 두 녀석이 이곳에 온 이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야, 너 국진환이 알지? 그뭐 형님네 서울 갔구나. 택록은 지인을 통해 진안에 대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상관 폭행에 뭐 하나에 빠지면 아주 그냥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초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아 우리 청장 달린 사건 있잖아요. 아, 그놈이 그놈이야? 바로 그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국진환이가 퇴직할 때쯤 되면 딱 형님 꼬라지로 살고 있을 것 같네. 세상 왕따 시키고 독야 청청.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 갔는데 저걸 못하나 보네. 자원이라고? 이후 그를 미행까지 하게 되는데요. 형사님? 어디가? 설마 미행했어.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어디 가냐고? 낚시요. 단둘이 오붓한 대화를 나눈 둘. 한가하네 낚시도 하고. 근데 갑자기 웬 미행?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찔리는 거 있어? 살다 보면 찔리는 거 뭐 한두 개쯤은 있지 않나? 너 고시원에 왜 왔니? 그런데 갑자기 칼을? 휴. 왜 왔냐고?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날 어떤 등산객이 택시 태워서 형사님 보냈는데 형을 못 찾겠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해서. 친구다. 택록은 진안의 의중을 계속해서 떠보기 시작했죠. 너 키 몇이야? 78이요. 역시 같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택록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진안. 진짜 나를 의심하는 거면 형사님은 아닌 거고 그럼 이놈은 누굽니까?
너 여기 왜 왔냐? 웬 급관심? 발령이 아니라 자원이란다. 아니 거기까지 아셨으면 내가 멋모를 때 청장 모가지 날린 것도 아셨겠네. 본청 있을 때 계속 압박받았어요. 못 벗으라고. 삐졌냐? 전화기 줘봐요. 싫어. 통화 내역 조회했더니 사건 당일부터 최근까지 계속 한 번호가 뜨더라고요. 대포폰이고요. 그때 친구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 뭐? 특명스럽게 진범은 잡았어. 이 자식은 안주영이 진범인 걸 아직 모르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나? 찾고 있어. 서둘러. 오늘 밤까지야. 놈은 진범을 아직 모른다. 날 떠보는 게 아니라면 그 전에 놈을 찾아야 한다. 누구예요? 그리고 끝내 이 모든 사실을 진한에게 털어놓고 마는데요. 협박받고 있다. 친구가 누군지를 모른다니. 애비를 애비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이하고 이게 뭐가 달라? 진한에게 공조를 요청하고 함께 친구 녀석을 잡기로 하는 택록. 친구는 왜 형사님을 지목했을까요? 나 모르지. 두 놈으로 추렸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아니면요? 내가 전혀 예상 못하는 놈이야. 그럼 내가 놈한테 치는 거고. 그럼 형사님 구속되는 겁니까? 우거장 살해범으로. 아마도. 그 두 놈이 누군데요? 어쨌든 거의 다 왔어. 같이 잡읍시다. 내가 이번엔 형사님한테 속아드릴게. 최규일 하고 양기태 사건에서 친구가 원하는 것은 뭘까? 놈은 안주영이 목적이 아닌가? 근데 왜 연락이 없지? 고시원으로 돌아온 택록은 다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다가 문득 방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한 달 전 찍은 사진. 그동안 난 이 다이어리를 건드린 적이 없다. 친구 녀석이 자신의 방 안을 침입했다는 흔적. 누군가 건드렸다. 그렇다면 CCTV 돌려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는 재빨리 CCTV를 확인해 외부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딱 3달 전쯤이네요. 돌려봐. 스탑. 이 사람 몇 호야? 우리 원생 아닌데? 이상하다. 이놈 어떻게 들어왔지? 고시원 출입문 CCTV 확인해봤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옥상을 통해서 수시로 들락거렸다. 난 널 잘 알아. 아니, 놈은 나를 모른다. 놈은 내 기록을 보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방 안에 놈의 흔적이 남아있다. 방 안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놈이 확실하다. 앞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이 안에 놈이 있다. 잡았다. 이놈. 방 안에 증거가 될 만한 그가 남겼을 모든 흔적들을 수집해 진한에게 갖다주는 택록. 확실해요? 먼지 한 털, 지문 하나 철저하게 분석해. 결과 나올 때까지 몸 조심하세요. 이제 이 증거물만 조사해본다면 친구놈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형사록은 10월 26일 공개되어 현재 8화까지 전편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정말 장난 아니고 오래 본 드라마 중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재밌고 스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배우들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건이 벌어지고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전개 과정과 떡밥을 하나씩 회수해가며 퍼즐을 맞춰가는 연출력은 극의 몰입감 포텐을 터뜨리기에 충분했죠.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인가?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진짜 제대로 작정을 했는지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꼭 한번 본편을 정주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 이제부터 공조 수사를 할 거야. 네가 모르는 너의 잘못들 밝히는 거. 또 원하는 게 뭐야? 너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누구나 다 지 발등 짚고 사는 법이지. 놓친 게 있어. 10년 전에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